여러분, 재물포 북측 사례 보셨죠? 절대 공공개발 동의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칭 효창 역세권 민간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LH가 공기업이고 공기업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라는 것과 저희 개발 사업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공찬성 측에서 처음 공공지도 복합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소유주들에게 설득하려고 했던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가 처음 21년도 공공지도 복합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저희 소유주에게 나눠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첫 페이지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두 번째 페이지는 이익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온 게 가정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치에서 평당 시세는 5천만 원, 감정평가액은 3천만 원, 33평 분양가는 8억, 25평 분양가는 6억, 신축 아파트 시세는 33평 20억, 25평 15억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평당 시세는 현재 저희의 시세니까 약간 높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1년도 우리 구역의 평당 시세는 4천에서 4,500만 원인데 공공 찬성하시는 측에서는 그 평균 시세보다 높은 5천만 원으로 평당 시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을 3,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단독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잡아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는 내 집이 큰 도로를 접해 있는지 작은 도로를 접해 있는지 막다른 골목에 있는지 또 집이 옛날 집인지 현재 집인지 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감정평가액은 3,500만 원 이렇게 잡으셨네요. 그리고 사례를 보면은 지분 20평 단독주택, 지분 50평 단독주택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가 33평은 8억, 25평은 6억이라 했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로 33평을 8억에 분양을 하고 25평을 6억에 분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저희 주변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주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용산 이편한 세상이랑 롯데캐슬 센터포레가 있는데 먼저 용산 이편한 세상을 보면은 여기 3884 33평이고 제가 21년 8억에 대한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21년 8월에 최고 시세는 18억 5천, 최저 시세는 17억, 실제 실거래가는 19억 5천입니다. 다음으로 25평을 보았습니다. 25평 매매가는 시세 최고가는 16억 7천, 최저가는 13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 안에 전세가를 보면 84는 이 당시 84 최고 전세가가 10억, 최저가는 9억이었습니다. 실제 거래가는 6억 8,250에서 10억 5천이었고요. 그 다음 5구를 보면 이때 전세 최고 시세가 8억, 최저 시세는 7억이었습니다. 실거래가는 9억이었고요. 다음으로 저희 인근에 있는 용산 롯데 센터포레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파트 32평을 아파트 84를 보면 21년 8월 시세 최고가는 18억 5천이고 최저가는 16억 5천, 실제 거래는 1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5평에 대한 거를 보았습니다. 똑같이 21년 8월자를 살펴보았는데 시세 최고가는 14억 5천, 최저가는 13억 5천, 실거래가는 15억 4,500에서 15억 8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용산 롯데 캐슬 센터포레의 전세가를 살펴보면은 84는
21년 8월에 최고가가 10억이고 최저가는 9억, 실거래가는 10억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5구의 전세가를 보면 21년 8월에 시세 최고는 9억이고 최저는 8억 5천, 실거래가는 5억 9천에서 6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이분들의 자료를 보면 이분들은 33평 신축 분양가가 8억이고 25평 신축 분양가가 6억이라 그랬는데 이 8억과 6억은 실제 전세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떠한 근거로 전세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신축 아파트 분양가로 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공공지도 복합사업 처음 발표했을 때 반값 아파트 준다는 얘기 없었거든요. 주변 시세의 전세가로 분양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마음대로 반값 아파트 분양한다고 말씀하시고 소유주분들 설득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면 시세 차익이 어마무시해요. 감정평가는 근거 없이 평당 3,500 해서 20평 지분에 감평가는 7억이고 아파트 분양가는 8억, 분담금이 1억밖에 안 해요. 진짜 이런 아파트 있으면 저도 분양받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33평의 신축 아파트 8억이고 시세는 20억이면 이거 로또 아닌가요? 그리고 또 50평을 봤는데 50평은 원 준다고 하였습니다. 50평이니까 감평가 3,500이니까 17억 5천이죠. 이분들 말에 의하면 33평은 분양가 8억, 25평은 분양가 6억이니까 환급금을 도리어 이분들은 3억 5천을 받네요. 그리고 시세는 당시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해서 33평은 20억, 25평은 15억. 그래서 자산이 아파트 원뿔을 하면 자산이 35억. 그 다음에 청산금, 즉 환급받은 금액은 3억 5천. 순식간에 38억 5천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만 주신다면 찬성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인데 현재 그렇게 될까요? 그 다음으로 공공개발은 소유주의 토지나 건물을 헐값에 수용한다던데 이런 물음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민간개발은 관리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 74조 1항 1호 9호에 의해서 이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고 조합에서 재개발된 토지에 축조된 건축시설의 권리를 배분하여 입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개발에서도 똑같이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에서 소유권을 조합에 완전히 넘기는 걸까요?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관리 신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치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그냥 부연 설명해 주지 않았죠? 그 다음에 공공개발은 관리처분과 동일한 현물 선합을 합니다. 이를 수용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40조 10의 3항 1호 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LH에 넘기고 LH로부터 재개발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의 권리를 현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에 똑같이 소유권이 조합이나 LH로 넘어가는 것처럼 표시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공공개발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수용이기 때문에 수용은 매매입니다. 매매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 소유권이 LH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현물을 보상받는다 그럴까요? 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물 보상을 받는 거고 LH도 받는 현물 보상은 아파트 입주권이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분양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개발에서는 입주권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이 계속 유지되고 입주권 상태에서도 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서 보유기간이 인정되지만 공공개발은 분양권이고 내가 이미 소유권을 LH에 넘겼기 때문에 내 주택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민간 개발은 2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고 공공개발은 3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마치 공공개발은 엄청 감정평가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민간개발은 감정평가가 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요. 감정평가는 똑같습니다. 세 분이 하건 두 분이 하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만이 아시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똑같이 감정평가를 하지 뭐 민간개발이라서 감정평가를 좋게 해주고 공공에서 나쁘게 해주고 또는 민간이라서 감평을 나쁘게 해주고 공공이 좋게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해진 방식대로 일률적으로 방평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이 하건 3명이 하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분들이 분담금 선택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담금 선택을 보면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어 분담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했는데요. 이분들 일단 가정이 다 틀렸죠. 여기 분양가는 8억이고 지분이 12평인 빌라인데 감정가 4억 2천이라고 했습니다. 지분이 12평인 빌라면 이분이 감정가 4억 2천인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양가 8억인 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 당시 21년도에 아파트 전세가도 8억이 더 됐는데 전세가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진짜 분양가를 정해줬을까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한 분담금은 3억 8천인데 과연 이런 분담금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된다면 전 무조건 찬성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다음으로 민간 개발이 더 좋다는 반대파들의 이야기가 많던데요. 그 사항에서 이분들은 서울시의 신속통합, 역세권 개발, 도심복합 사업을 개발 속도, 용적률, 임대주택 3가지 사항으로 비교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 5가지, 6가지, 7가지 비교하면은 과연 도심복합 사업이 좋다는 말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 여기서 개발 속도에 대해서는 도심복합 사업은 매우 빠르다고 표현했는데 진짜 빠른가요? 여기서 5, 6년이면 입단 끝난다고 했는데 저희 22년 1월 26일 날 후보지로 지정됐고 지금 25년 5월입니다. 4년이 지났는데 진행된 게 뭐가 있나요? 본지구 지정을 위한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았는데 1년 뒤 입주 가능한가요? 다음으로 이분들 용적률 얘기 나오면서 상향이 가능하다 그러고 신통은 용적률 상향 불가능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통은 절차만 패스트트랙을 빨리 해주는 거지 용적률은 각각 재개발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심복합 사업에서 임대가 낮은 게 엄청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개별 소유지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신속통합이나 역세권 개발은 개발이익의 수익성은 다 소유주들이 가져가죠. 근데 도심복합 사업은 어떤가요? 저희 도심복합 사업에서는 저희 개발이익이 이만큼 나왔으면 저희는 이만큼 가져가고 나머지 대부분 다 LH가 생활 SOC 사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저희가 가져가는 거는요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저희한테 좋은 사업일까요? 그 다음에 아파트 수준을 보겠습니다. 공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과연 민영 아파트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식합니다. 저것은 공공 아파트라고. 우리가 시공사를 정했으니까 민영 아파트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봤을 때 저희는 공공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음으로 대형 아파트 평수의 비율을 보면 공공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 평수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고급화는 대형 평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대형 평수가 많아야지 그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대형 아파트 짓지 않고
대부분 다 33평에서 33평이 제일 큰 평수이고 16평, 17평 작은 아파트 위주로만 짓습니다. 이래야지 공공의 목적에 맞는 신혼부부, 청년들, 아기를 가진 부부들 이들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과연 도심복합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역의 사업성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역의 도심복합 사업, 원효로 일가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 그 다음에 예전 우리 구역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비교했는데 저는 저희가 작년 10월 20일 날 사업 설명회 했는 신속통합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원효로 일가 시프트 사업은 이분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사실 저희랑 관계상 없으니까 이분들은 빼고요. 도심복합 사업에서 지금 공급세대랑 임대주택 분양 요걸 보면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도심복합 사업은 임대주택이 작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이 도심복합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 신혼부부들, 아기를 가진 부부들을 위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작은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민간 재개발에서는 중대형 평수도 상당수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조금 많더라도 훨씬 더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고급 아파트로 인식합니다. 다음으로 진행 절차를 보면 향후 사업 절차는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되나요? 하였는데 여기 진행 절차 보면 먼저 후보지 지정이 되고 그것과 같이 비교해서 증산 4구역 사료를 해야 했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현재 우리의 위치는 이 당시 22년 1월 26일 후보지 지정 상태일 때 증산 4구역은 어디까지 갔냐면 21년 12월 31일 날 본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공공의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25년도니까 이분들에 의하면 27년 12월에 증산이 입주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산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아직 보상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상가는 다 결정됐는데 소유주들한테 아직 보내질 않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왜 소유주들한테 보내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선도지구인 증산은 21년도에 21년 12월 31일 날 본지구 지정이 됐는데 그분들 말이었으면 지금 이미 거의 다 공사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직까지 보상가도 알려드리지 않고 시공사 선정하지 않고 이거 언제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 말대로 4, 5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공공개발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소유주는 그 공공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왜 우리 소유주가 작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억 원의 크나큰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공공개발 동의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